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넌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119편 71절 같이 합독합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좋다고 하진 않습니다. 고난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참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유익. 오히려 그게 나았다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안 당하는 것보다는 안 당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당하는 쪽이 있은 것이 내한테 더 좋았다. 이 비교되는 거죠. 유익이라는 것은 좋다는 건 아니라 좋은 거는 고난이 좋다라는 거하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고난이 내한테 좋다. 절대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좋으면은 고난이 아닌 거지. 응? 안 좋으니까 고난이라. 근데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지나가고 나서 비교해 보니까 고난 당한 쪽이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를 맞을래? 상을 받을래? 상 받는 게 좋죠. 근데 매를 맞아 본 적 오히려 상 받는 것보다 낫다. 이럴 때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이거는 좋은 거죠.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난이 싫다라고 말하고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말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그것은요 좋은 거는 분명할 거라. 그럴 때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오늘 주제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주제가 이제는 돈과 가족에 대해서 돈하고 가족에 대한 내용으로 하겠다 이래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돈하고 가족이라. 왜 돈에 가족을 연결할까? 여기 아주 중요한. 돈이란 주제만 해도 지금 우리가 1004인데 이게 엄청난 지금 양이 있어요. 돈에 대한 내용이. 그게 주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가족을 또 별도로 두면은 가족에도 어마어마한 주제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내용 두 가지를 합하면은 더 엄청난 내용이 나겠다. 이게 아니죠. 협소한 쪽으로. 아주 좁은 쪽으로 돈과 그냥 돈 막연하게 있는 돈보다도 가족하고 연결된 돈. 또 가족도 엄청난 양인데 막연한 엄청난 양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돈하고 연결해서 가족. 이렇게 제한. 아주 협소하게. 두 가지가 둘이 딱 맞아가는 요소 속에서만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이 주제. 그리고 지금 1004가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는 그 어떤 큰 프로젝트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국가, 국민, 이 프로젝트가 워낙 크지만은 이거는 평소에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했는 내용이라.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요거는 돈하고 가족은 이 협소하게 만드는 만큼 아주 어떠간에 여기서 사람마다 말이죠. 이 내용을 듣는 사람마다 어떤 정액기스를 찾아내야 돼요. 왜 돈하고 가족을 연결했을까? 사람마다 고민해야지. 이 그냥 뭐 한 시간 강의 비싸게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요.
정말 이거 큰 실수가 나고 다음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거 해봐도 그러면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니. 돈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는 또 반드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요 연대에 들어서 국가라는 이 개념이요, 이게 필수적입니다. 돈하고 가족하고 연결하면서 국가를 배제하고 이야기한다? 안 되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 여기 생각할 때 돈하고 가족하고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돈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니까 한번 이 부분에 가족에 대한 연결을 이제 돈 이야기 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이 있잖아요. 가족의 구성. 가족은 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란 또 어쩌면 구성도 구성이지만은 가족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성이 있을 적에 이게 그 가족이라고 불리는 거고, 또 가족이라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했을 적에 가족이라 부르느냐, 그건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성된 요원들끼리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이 가족이라 부르느냐, 이런 거에서 가족의 구성, 가족의 관계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국가를 보고 또 단위 어떤 여러 가지 뭐 불악, 안 그러면 어떤 사회, 도시 이런 거 볼 때 가족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관계성에서의 어떤 구성 요소에 관계성이나 인간이 한 개인이 관계해야 될 사람이나 안 그러면 한 개인이 구성되어야 될 어떤 그 집단에 들어가는 데서 가족은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한 개인이 구성할 수 있는 한 개인이 누구든지 가능하죠. 가족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인이 내가 존재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에겐요 어떤 집단이 있는 거예요. 집단. 그 최소 집단이 뭐냐면 바로 가족이죠. 가족.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가족은. 태어난 사람에게는 다 가족이 있어요. 코로 숨을 쉬는 사람에게는 다 가족이 있어요. 그럼 이 가족이 가족의 구성이라 하는 거예요. 뭐 가족의 구성, 부모가 있다, 자녀가 있다 라는 거죠. 또 할아버지가 있다, 할머니가 있다, 손자가 있다, 손녀가 있다, 이런 구성, 이렇게 불려지는 이 구성이에요. 구성. 이거 이제 구성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으니까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성이라 그럴 때 이 구성이 과거에도 그랬을까? 지금도 그랬느냐? 할아버지, 가족이라 그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자까지 다쳐서 뭐 1대, 2대, 3대 이런 정도로 가족이라냐? 그럼 옛날에는 그 대가 더 높아가도 한 가족이라 그랬다고. 그럼 그것보다 더 많은 범위에도 가족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범위가 우리가 가족이라 하면 뭐 부모, 형제. 지금은 자녀들이 두 명 정도 돼버리니까 부모, 형제밖에 없는 게 가족.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또 부부만 있으니까 가족. 요것도 가족이고, 4사람 있는 가족이고, 6사람, 8사람 이래 있는 것도 가족이고, 할아버지도 있고, 손자까지 있는 게 가족. 그 가족의 구성, 이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성 자체가 변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이렇게 구성을 두고 부르는 이것 자체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똑같은 내용이냐? 우리는 지금 이거 내용 현재밖에 모르잖아요. 과거에 그런 건 내가 관계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건 내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 이게 변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요소. 내가 관계없을 것 같아. 뭐 그런 거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가족의 구성에 대해서 이걸 검토 안 하면, 이걸 이제 연결해서 내가 미리 짐작해 두지 않으면요, 나이가 10살 때 다르고 가족의 구성이라는 것이 부모에 되어지는 어린애 때의 부모를 보는 게 다르고 형제를 보는 게 다르고요, 20살 되면 또 달라져 버리는 거야. 20살 되면 가족의 구성이 돼서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할아버지 불러야 되고, 어디까지 외삼촌 불러야 되고, 이제 또 외숙모 불러야 되고, 또, 이모까지 불러야 되고, 이 관계를요, 구성을, 이제 밖에 나가 시집 가서 있는 이모도, 고모도, 외삼촌도, 이 가족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구성에, 이 범위요, 나이가 들면 또 달라지요. 생각은 범위가 달라지요. 소위 말해,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사돈, 팔촌, 사돈, 팔촌까지가 이게 한 가족으로 들어가는, 그 구성이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당대 살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라도, 같은 한 사람에도 어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가족에 대한 개념이요, 계속해서 내 한 당대가 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요, 구성이란 가족이란 이 개념을 내가 어디까지 가족을 해야 되느냐, 가족의 구성이 어디까지냐, 이거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명절 때 가면 다르고, 그냥 평상시에 또 만나는 입장에서 가족이 다르고, 명절 때 또 모이면 정신없는 거야. 관계가 어떠냐, 관계까지 생각해서 이 구성 자체를 보고 집안에 다 모인 사람을 다 가족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안부 전혀 안 지나고, 1년 10달 지나도 안부 안 지나다가 몇 년 지나 한 번씩 만났는데, 형제라 그러고 말이죠. 일가라 그러고. 이 구성이 어렵단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살아 있을 때도 다르고, 과거의 가족의 구성도 다르고, 그러면 앞으로의 가족의 구성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하는 거.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이 변화와 돈, 지금 돈 이야기하니까, 이 변화와 돈은 어떤 내용을 갖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느냐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부부 관계가 분명한데, 어느 날 부부 관계가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가 안에 들어있는데, 옛날에는 다 일가 촌소리에서 다 되고, 고향에 가면은 전부 다 일가 누구게 다 가족으로 했는데, 요즘 가면, 어설프고 말이요. 일가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언어가, 서로 간에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거죠. 관계. 부부가 있다가도 이혼이라는 게 있고, 부부가 있다가도 새로운 또, 참 이런 어느 관계가 형성되었고, 부모가 둘이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셋도 되는 거죠. 부모가 옛날에 왕족들 보면은, 그 밑에 왕자라고 하는 사람, 공주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불려될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양이 많아져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게 왕족으로서만 돼 있느냐? 나중에 민간에도, 양반들이나 이런 세습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가족들이 볼 때, 누구, 서로 배다른 엄마, 배다른 아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가 애매한 거죠. 그렇다면 그 밑에 형제들끼리 관계가, 어릴 때는 철없이 놀 때는 노는데, 나중에 10살, 20살, 어느 정도 되면은 서로 간에 가까워진다는 게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버리면 그 관계가 어찌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라는 이 관계가 결혼하고 또 나가버리면 아주 돈도 가던 부모, 형제 관계라도, 이제 가족 관계가 네 사람만 딱 있던 그런 관계라도 결혼해버리면 또 각각 가정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관계로 가족이라 불려야 되느냐. 가족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최소 단위라 그래가지고, 최소 단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정을 이루는 중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힘이죠. 살아가는, 사회를 살아가고 국가 속에서 내가 맡은 바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힘을 배양하고 힘을 길러갈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비밀 아지트와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만 힘이, 다른 데서는 나올 수 없는, 유일하게 거기서만 나오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가족이라는 바로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환경이죠. 가족이 없다. 실제로는 겉모습은 든든한데도 완전히 허대만 있는 쏙 빈 강정처럼 껍데기만 멀쩡하지만 실제 조금만 해보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고 뒷심이 없다는 거예요. 뒷심, 저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의 어떤 배경과 가족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내가 말이죠 그냥 허술한 것 해도 뭘 해도 막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족이 없고 막 외톨이가 되면은 자신이 없고 그냥 놈들은 좀 해주길 바라지만 본인은 정작 힘이 없어갖고 나서질 못하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회생활하는 데 한 개인에게서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관계되어지는 이런 요소들 그런 것이 있으므로 가족이 되어지는데 이 가족이 변한다. 가족이 변한다. 이것에 대한 준비, 이것에 대한 예측,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지 않는다면은 어릴 때는 그냥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20살부터 시작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한다 할 적에 벌써부터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나이가 됐을 적에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나죠. 어마어마할 거라고. 쉬운 예를 우리는 이 가족의 구성이나 가족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하고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봤지만은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미국, 안 그러면 중국, 지금 뭐 일본,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어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라, 지금은 주로 뭐 필리핀이나 안 그러면 저쪽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 동남아 쪽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어가는데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고유하게 어느 정도 가족의 구성이 되어지면 요런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요구하고 내가 또 해주고 그것을 상대방에 해줄 기도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또 상대 나라에서 그 고유하게 가졌던 그거는요 우리하고 전혀 안 맞아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변해간다고 할 때 나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막 그 사람 그거 몰라도 돼 라고 하고 놔둘 거냐. 나는 놔둘 수 있지만 내 자손들은 내 아들 딸들 나중에 자손들이 자꾸 번창하면 계속 지금 대한민국은 있을 거냐. 대한민국 있어도 안 되거든. 전 세계 흩어져야 돼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다른 가족에 대한 구성, 가족으로서의 관계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내가 몰라도 될 내용인지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될 내용인지 더구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가치를 두고 지금 막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가 되어지는 지금에 가장 단위로 그 누구든지 손을 못 댈 것 같은 어떤 단위적인 어떤 구성체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 개념은요 이걸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내용이 연결해 옵니다만은 국가라고 하는 이 변화지, 이 국가도 뭐 태어난 사람, 내가 아는 태어난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가 변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는 안 변하죠. 당대는 변해가고 있지만은 당대는 그걸 몰라요. 가족은 당대에 내가 변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이 가족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딱 세월만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이 가족의 변화에 내가 주체적인 처음엔 수동적으로 태어났지만은 나중에 보면 내가 가족의 붕괴, 가족의 해체, 가족의 생성 이런 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요소를 보면서 당대에 일어나는 이 붕괴, 사회적인 어떤 요소에 가장 기본적인 이 가족 자체가 지금 어떤 형성이 변화되는 요소에 내가 본다면은 가족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국가라고 하는 큰 단위가 변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지사지. 근데 내가 당대에 내가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 문제와 가족 문제 이 두 문제를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래서 국가는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듣고 개념적으로 자꾸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가족 이야기 하면은 앞으로 국가 문제도 지난번에 한 거지만 자꾸 이걸 비교하면서 자꾸 듣고 다시 뭐 참 반복하면서요. 개념 정립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돈 문제를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가족은 이렇게 변한다. 나라마다도 다르다. 그럼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그러면은 결국 그 나라를 당했을 적에 그 나라하고 또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어떤 가족 구성이 되어진다면요. 그건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나는 참 이 방법으로 내가 계속해서 나는 우리나라 고유한 풍습을 지켜 어떻게 해도 나가면요. 이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대 나라에 대한 풍습이나 상대 나라에 대한 가치 자체를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이 내세의 내용은 바로 내 것이 깨지는 거예요. 또 상대도 깨져야 돼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갖고 한 가정을 이루면은 남자의 살아온 과거와 여자의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양보가 있어지고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조율이 있듯이 다른 나라의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이룬다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충돌과 이해와 수용과 화합과 여러 가지 과정이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요. 가족에 대한 이 내용이 너무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변한다 하는 이 부분은요. 절대 이상한 내용이 아닌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변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문제예요. 왜 변해야만 될까? 안 변하고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되냐? 안 되죠, 안 돼. 그 돈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지금 글로벌 되어질 적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고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왜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느냐? 그 요소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 부중요한 하나의 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건 너무 방대하니까 돈하고 가족하고 관계되어지는 내용에 제한돼서 지금 접근하는 거죠. 돈하고 가족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접근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요소를 이야기해 봅시다. 돈하고 가족하고 해서의 이 돈이 들어가는 어떤 내용, 이건 뭐냐면은 부모들이 남긴, 즉 가족이잖아요. 부모들이 남긴 상속, 재산. 이게 이제 돈이란 말이에요. 상속 재산이 돈이잖아요. 근데 재산이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쉬운 예를 하면은 땅이 있다. 올해부터 조상부터 내려온 땅이 있다. 그럼 자손들이 그걸 받아갖고 그냥 땅 있는 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내 뒤에 들어와서 국가가 무슨 개발 사업 했다? 뭔가 일을 벌이니까 그게 땅이구만 흡수되면서 이 땅이 사라지면서 손에 쥐어지는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야, 돈. 응? 자, 이제 이게 돈이 이렇게 되면은 가족이라는 내용은 돈에 대해서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울질 당하느냐? 법률적으로 상속권에 대한 내용을 일단 검토할 거고 서로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관계, 아까 그래요. 가족관계에는 어떤 내용에서 이것이 분해될 거고 가족이 구성되어진 비율이 어때가지고 또한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서로 분배되는데 영향을 맺게 되죠. 돈이 관계되는 그 내용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의 돈을 가진 사람들의 형태, 돈이 각 사람들의 형성되어지고 구성되어진 중에 돈을 자기 손으로 벌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되어지는 내가 자수성가를 해서 내가 이만한 재산을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비율하고 조상이 남긴 재산을 통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조상이라는 데에서 받은 그 재산 통해서 현재 내가 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요거를 비교해볼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일부러 비교해가지고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정책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 연구를 했겠죠. 그건 대부분이 그것이 정책하는데 정책 결정하고 어떤 나라가 뭔가 큰 일을 하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이슈가 안 돼서 검토하는 그런 기간이 없어가지고 데이터로 남은 건 없어요. 그러나 추정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추정되느냐?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안 그러면 걸어다니던 마을 자체가 옛날에는 어떤 엄청나게 변화됐잖아요. 그럼 그 땅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누구 소유가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는 저 땅은 누구 껐는데 지금은 전혀 그 사람은 흔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빌딩 세워가지고 사업을 이루면서 또 뭔가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이 요소와 거기에는 분명히 상속재산이란 말 한마디에 돈하고 가족이란 이 구성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제일 오래가는 이 상속재산, 돈하고 가족관계에서 제일 오래가는 게 뭐냐? 어째 보면은 산소. 산소권도 있잖아, 산소. 땅이잖아, 산소. 큰 땅인데, 엄청나게, 오래된 가문에서는 소위 말하는 선산이라고 하는 선산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아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사람들끼리 그 문제에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조상을 생각해서 땅을 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자기 목이, 당대에 올지, 안 그러면 자기 목이 너 당대 안 오고 다음 때 넘어가면은 자기 자손들한테 오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형제, 다른 가족들에게 넘어갔는지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보통 곤두서는 게 아니에요. 국가설에 정부나 이런 데서, 아니야말로 개발한다 하는 건 소식이 없어 그렇지, 소식 난다 하면요, 소식 있다 그러면 얼른 자기 당대에 팔아가지고 자기 손에 딱 집어넣고 자기 자손들에게 연결해서 넘겨주려고 이런 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건 넘어간들. 자, 여기서 넘어간들 자기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자손들에게 넘어간다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내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하고 내가 가족이라 싶어서 내 후손들에게 넘기는 그 돈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또 생각을 해요. 왜 바락바락하게 발악을 하면서 내 돈이라고 움켜쥐고 이걸 자손들에게 넘겨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돈과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고려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당대 살고 있는 내가 돈을 번다, 뭘 한다, 사업을 일으킨다 하면서 이 사업을, 여기서 들인 돈을 내 가족들이 가져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잖아요. 여기 주제가 이번에 돈하고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앞에는 지금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요 한 주제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요 내용에 이 돈과 가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제일 국가할 때도 국가도 결국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이게 뭐냐, 우리가 사는 사회가 홍익사회, 또한 이 홍익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홍익인간, 이걸 우리가 지향한다. 국가에 있는 한 개인이, 국가라고 하는 큰 사회 안에서 보잘것없는 내 개인이 전 인류를 향해서 뭔가 쓰임받을 인물이 될 수 없느냐. 그걸 내 당대에서 뭔가 일을 일으켜야 분명히 내가 그것을 힘을 얻어서 이 지금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에서 내가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 이걸 내가 느껴야 뭔가 힘이 나서 일을 하는데, 자기 당대에서 국가가 변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 인류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다, 영향이 주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모르잖아요.
이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포인트를 돈하고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당대에 변해가는, 당대에 자기가 보는 바로 땅들이, 주인이 분명한데 이 주인이 자기 바뀌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던 마을이 사라지고 어떤 그게 뭐 공장이 생긴다, 안 그러면 그 땅이 뭐 수몰돼 가지고 저수지가 된다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 당대에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피신 가버린다, 그러면 자기 당대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는 내용을 보면서 내 한 사람이 전 인류가 변화되는 데에 내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라고 하는 어떤 척도 비교되는 데에 내가 하나의 저울을 갖다 댈 수 있는, 저렇게 변화되는데 저런 거 변화된다면은 내가 하는데 조금 이런 방법을 하면은 뭔가 다르게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접근점. 내가 전 인류를 위해서 홍익인간, 홍익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에 내 스스로가 전혀 일행 자체가 변화가 안 되고 아니면 겨냥이 안 되고 이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 할 수 있는 그 요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이 돈을 사용한 데서 나는 그걸 봐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좀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상속하는 문제에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데에 내가 하나의 요소로서 보는 거죠. 즉 홍익사회를 이루는데 내 한 사람이 홍익인간이 되는데 전 인류를 대상해서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데 막연하게 움직이려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어디서 손을 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변하는 것에서 내가 접근을 해보면 그 변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짐작하는 거죠. 짐작. 그 요소에 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돈. 그 요소에 가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서 장치를 어떻게 남기면 분명히 전 인류에 내 살아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장차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류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이걸 내가 짐작하는 거죠.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돈을 벌어서 자손들에게 넘기는, 아들, 딸에게 넘기는 것을 최상으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옳으냐, 과연 그것이 바르냐 하는 것에 내가 주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바르지 못하는데 괜히 쓸데없이 그러네 라는 자세가 내한테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 하는 자체를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확신을 하느냐 말이야. 다른 사람들 다 돈벌이 가지고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고 돈벌이가 다 가족들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 혼자서 쓸데없는 일이라고 구해갖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중요하지. 이거는 내 한 개인에게 가치를,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어느 정도 측정하고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바르다 안 바르다 나로 하여금 동력이 돼서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붙잡고 있을 거냐, 안 그러면 에라 나도 모르겠다, 내가 뭐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내가 그만두지 라고 손을 놨느냐, 이런 요소에서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일을 하고 뭔가 홍익사회, 홍익인간을 지향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이 주제가 중요하죠. 돈과 가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가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돈 많은 가문을 이야기하잖아요. 돈 많은 가문들. 뭐 삼성 재벌이라 하잖아요. 현대 재벌. 전부 다 재벌이라 할 때고 왜 그래 재벌이라 하느냐. 선대에서부터 모은 돈이 자손들에게 넘어오면서 돈이 지금 보관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돈이 자손들에게 넘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려면은 내가 뭔가 분명한 어떤 기준을 잡든지, 안 그러면 내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그게 옳다고 나가는데 내 혼자 아니라 하면은
내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면은 뭔가 중요한 내 삶 전체를 걸쳐서 딱 붙잡는, 이것이 뭐 아무리 놈이 그래도 재벌이 저리 가더라도 나는 이 길이 옳다고 하고 가야 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있든지, 다른 사람한테 미치다 소리 듣든지, 둘 중에 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입장이 되면서도 홍익사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후대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을요 선각자라, 선구자라, 또 인류의 어떤 큰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삼성 재벌, 뭐 현대 재벌, 롯데 재벌, 저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 수백 년 동안 넘어오는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그 가문에 걸만한 그것 자체에 대한 그 자체를 분명히 눈으로 보면서 그게 잘못됐다 하고 나간다면 인류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후대 사람들이 볼 때 후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분명한 하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만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나가죠.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답이 없이 그냥 뭐 허황하게 아이 그거 뭐 한마디 주제만 한마디 던지하고 그냥 다른 주제로 뭐 슥슥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 버리면요 이 강의도, 이 강의라기보다도 이 강단에서 이런 외치는 자체가 아무리 큰 잘못이죠.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죠. 사람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허황되게 말 한마디 그냥 시간 한번 떼어버리고 그만둘 것도 뭐 이 자리를 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잘못이죠. 여기 분명하게 한 개인으로서 인류 전체가 돈으로 통해서 가족이 형성되어지면서 가문일에 통해서 돈이 형성된 그걸 바톤 넘겨하는 그것 자체를 일종의 어느 정도 뭐 인정된 어떤 형태로 그런 걸 다 인정하고 있는, 유산하는 거 잘 다 유산을 상속하는 걸 다 인정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처제에 유산 상속 그거를 거부하고 인류 전체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런 제도를 남긴다, 개인이 그런 걸 하나 가지고 하면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인류 전체 안녕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그건 뭐 그것보다 항상 어떤 무리 속에서 나쁜 일이 있어도 나쁜 일 하는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는 중에 나쁜 일 하는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그것 전체가 나쁘지만은 하는 사람 있는 것 자체로 그 사람 뭐 멱살 끄잡고 하지 마라 하고 할 건 없고, 전체 인류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유산 상속,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가족의 어떤 구성 자체가 전혀 엉뚱하게 형성되어가는, 이것이 범죄의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보면서 유산 상속을 통해서 마치 돈을 가지고 왕자에 앉아있는,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을 인류를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가족이 형성된다, 돈이야만이 결국 가족이 제대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재벌이야, 재벌. 그건 절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홍익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내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개인이 그런 어떤 자리에 분명한 하나의 뭐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큰 주제, 가족이라는 큰 주제, 두 주제를 만나서 지금 나가는데 이 정도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죠. 뭐 계속해서 나가는 거는 답을 하나 내놓고 그 답에 대해서 이 방법 하나 방향이 있는데, 이런 방향을 한번 제시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 제도, 현재 눈으로 보는 그 제도 속에서 먼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길에
참 남들은 보기에 소홀하게 예사롭게 뭐 허술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 자체에 하나의 큰 어떤 비전을 두고 한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에는 자리를 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가족, 일가 친족, 전부 다 떠나라. 그 다 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여라 하는데 떠나라. 떠나본 적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의 단위, 지금은 국가 단위가 됐는데 그 나라와 국가를, 민족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세워지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넘겨준 게 아니거든.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가족이라는 것과 돈하고 이 요소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텐데 어떤 단위를 가지고,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인류에 계속되어지는 존재가 가능할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분명히 변하고 깨지는데, 돈이 또 그 깨지는데 중요한 또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인류 전체를 가족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재벌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하겠죠. 재벌들은 그걸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아닌 사람들끼리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을까? 그 주제가 이제 그렇게 넘어가네. 돈과 가족을 하면서 돈을 배제하면서 가족 형태. 돈 가진 사람들이 재벌을 형성해서 가족을 나아간다면은 돈 없는 사람들끼리 가족을 이루는 또 다른 한편의 인류 전체의 어떤 다른 요소에서 재벌들을 이루는 거죠. 돈 없는 재벌이죠. 돈 없는. 가족이 형성되면서 돈 없는 재벌들의 모임이 되는. 그럼 뭐 말이 조금 참 생성하려고 하니 말이 좀 어렵는데 그런 요소가 있겠다 하고 보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을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